운동의 한계를 알려주는 남자 한계맨입니다. 오늘은 스쿼트 초보부터 중량 스쿼트까지 가겠습니다. 첫 번째 꿀팁, 엉덩이 사이에 호드를 넣는다는 기분으로 스쿼트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갑니다. 우리가 결국 엉덩이를 운동을 하려면 엉덩이를 오므리는 이미지를 계속 떠올려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스쿼트 할 때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스쿼트를 가르쳐 줄 때 엉덩이 사이에 호드를 넣고 그 호드를 깨버린다라는 마음으로 스쿼트를 하면 된다. 즉 엉덩이를 오므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꼭 강조합니다. 이 그림 꼭 머리에 넣어두시고요. 자, 보시면 올라가면서 엉덩이를 확 오므리죠.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발의 위치. 발은 11시와 1시 방향으로 쏴줍니다. 왼쪽 11시, 오른쪽 1시. 그래서 발을 약간 바깥쪽으로 돌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. 그래서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지 않게, 무릎은 바깥쪽으로 벌어질 수 있게끔,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질 수 있게, 그래서 발가락에 힘을 주고 땅을 꼬집습니다. 세 번째, 엉덩이를 충분히 깊이 내려갈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러려면 헬스장에서 아무 벤치 의자나 낮은 의자 하나 가져오세요. 그래서 저렇게 벤치를 살짝 터치하고 일어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앉았다 일어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. 의자 스쿼트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철푸덕 앉아버리면 안 돼요. 이렇게 긴장감이 없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, 이거는 근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좋은 자세 보여드릴게요. 깊이 앉더라도 좋으니까 허리와 몸통의 긴장을 유지하고 엉덩이가 다 의자에 닿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만 이렇게 엉덩이를 닿는 거예요. 엉덩이 끝부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긴장 풀지 않는 게 아니라 긴장을 유지해서 다시, 그렇죠. 다시 한번. 그래서 이게 좀 더 익숙해지면 엉덩이 끝에만 살짝 터치, 이게 더 그냥 스쿼트 하는 것보다 더 오히려 자극이 더 많이 와요. 마지막 부분에서 힘을, 긴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시면 느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. 자, 느린 화면 보시면 엉덩이 끝부분 살짝만 걸리죠. 코어를 이야기할 때 이 코어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등 가운데 코어 알겠다 이거죠. 근데 결국에 이거 힘을 주는 방법은 겨드랑이에 종이를 끼워 놓는다라는 느낌으로, 겨드랑이에 5만원짜리 하나씩 딱 껴 놓으면 절대 겨드랑이 안 벌리겠죠. 힘을 꽉 줘야겠죠. 겨드랑이 사이에 5만원짜리 하나씩 껴있다는 느낌으로 겨드랑이를 꽉 조여줍니다. 그래서 정성스럽게 두 손을 모아서 가슴에 붙이고 몸통에 붙여줍니다. 이렇게 철푸덕 앉지 마시고 몸을 일자로 만든 상태에서 몸통의 긴장감을 유지하려면 손을 몸통에 다 붙여놓는다는 것이죠. 우리 아이가 갑자기 지나가네요.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가볍게 그냥 맨몸 스쿼트 하는데 뚝뚝 소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외로 스쿼트를 할 때 무게중심이 뒤로 많이 쏠리면 이게 뚝뚝 소리가 나요. 사실 이게 통증이 없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찜찜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손을 앞으로 모으면서 무게중심을 조금 앞으로 가져가다 걸 연습하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 소리가 덜 나요. 이 무게중심을 조금 앞으로 두고 무릎이, 그리고 발 앞으로 튀어나가도 되거든요. 이게 무릎이 튀어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어디서 잘못된 그런 규칙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러는 건데, 자연스럽게 몸통을 아래로 내리면 무릎이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. 그 대신 무게중심을 조금 앞으로 두면 무릎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. 그리고 이게 좀 더 잘 되는 분들은 5kg 정도 되는, 아니면 아령을 들으셔도 좋고요. 그래서 이거를 가슴 앞에다 딱 둡니다. 그러면 가슴에서 이걸 들고 스쿼트를 하는 거죠. 그럼 더 무게중심도 잘 잡히고
운동 효과도 더 좋습니다. 느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맨몸 스쿼트가 익숙해지고 스쿼트 자세가 잡히면 결국에는 몸 위에 중량을 올려서 스쿼트를 하게 되는데요. 저는 무거운 중량으로 3세트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한 그 중량의 10% 정도 낮춘 무게로 3세트를 마저 합니다. 지금은 115kg으로 5번씩 3세트를 했었고요. 이것도 조금은 이제 처음 이제 115kg를 이게 두 번째 타이밍이었나? 그래서 조금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무게가 어느 정도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하나, 그리고 반복 횟수 같은 걸 결정할 때 저는 이게 마지막에 막 밀리는 느낌이 나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. 아, 이게 내 마지막 횟수구나. 그래서 이 자세가 무너지는 걸 자기가 정확하게 알려면 이 올라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 느려지는 타이밍이 있거든요. 느린 화면 보시면 이렇게 박 앞으로 쏠리죠. 올라가는 것도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요. 이럴 때 바로 이제 가벼운 중량으로 3세트 더 해줍니다. 그래서 총 전 6세트로 스쿼트를 해주고 있고, 또 중량을 올릴 때는 5곱하기5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스트렝스 프로그램도 같이 섞어서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좀 중량이랑 볼륨을 다 가져갈 수 있어서 무게를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. 확실히 좀 중량을 낮추니까 아까보단 자세가 조금 더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강한 강도로 3세트, 약한 강도로 3세트로 해서 섞어서 중량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강한 강도로 했던 5번밖에 할 수 없었던 중량이 8번까지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무게를 올려서 이제 5번 할 수 있는 무게를 찾고, 이렇게 저는 무게를 올리면서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. 웨이트를 할 때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증량을 얼마만큼 부지런히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좀 게임처럼 레벨업하는 기분이 들거든요.